올해 역시 역대 최대인 총 상금 5억 5천만 원을 두고 세계 최고위 선수 64명이 자웅을 겨룹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승자 독식 방식에서 벗어나 순위별 상금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상금 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로써 우승자뿐 아니라 참가 선수 모두가 행복한 축제의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구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포츠이자 엔터테인먼트입니다. SK렌터카는 프로당구 출범 원년 멤버로서 당구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골프에만 있던 프로암 대회를 당구에 접목하는 등 팬들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당구에 관심을 갖고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SK렌터카 월드 챔피언십 2022를 시청하시는 팬 여러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전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펼치는 수준 높은 플레이와 짜릿한 승부수를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혜 선수와 이유경 선수와의 맞대결. 16강부터는 경기 방식이 다소 이제 변화가 있죠. 오전 3선승제로 16강부터 이제 8강전까지 펼쳐지겠습니다. 3전 2선승제로 32강 조별 리그를 펼치고 이제 16강 올라와서는 오전 3선승제. 그리고 모든 세트가 다 11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점수가 낮지 않죠?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길게 봐야 되는 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6강전 이민혜 선수입니다. 시즌 랭킹은 이제 상금 랭킹이죠. 22위, 시즌 에버리지는 0.972, 하이런 13점을 기록했습니다. F조에서 2승 1패로 2위를 기록했군요. 네, 평균 에버리지가 워낙 높죠. 네, 근데 이번 대회 에버리지는 현재 0.804예요. 평균 그렇습니다. 에버리지에 못 미치는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보존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폭발하겠죠. 최혜민 선수에게 2대0, 임정숙 선수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지연 선수에게는 1대2로 패했습니다. 0.879를 32강에서 기록하면서 웰뱅턴 랭킹 2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유경 선수와 맞대결을 펼칠 텐데 이유경 선수입니다. 상금 랭킹은 13위로 올라왔고요. 에버리지가 시즌 0.834, 하이런은 10점을 기록했습니다. D조에서 1위를 차지했죠. 네, 맞습니다. 차유람 선수와 김민아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고요. 김예은 선수에게는 아쉽게 졌지만 일단 평균 에버리지 0.730이고요. 네. 그리고 1.048을 김민아 선수와의 경기에서 기록하면서 12위, 웰뱅턴 랭킹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강전 주심에는 윤성민, 부심의 김창훈, 기록에는 한준희 심판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조별리그를 치렀고 이제는 단판 승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민혜 선수와 이유경 선수의 16강전입니다. 흰 공의 이민혜 선수고요. 노란 공의 이유경 선수. 일단 뱅킹은 둘이 비슷해 보이는데 노란 공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죠? 다가옵니다. 네. 노란 공의 이유경 선수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이유경 선수는 1997년생이고요. D조 1위. 차이람 선수가 D조에서 2위를 차지했었고요. 두 선수 간의 맞대결이 잠시 후에 펼쳐지겠습니다. TS 샴푸 퍼펙트 Q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LPB에는 11점 연속 득점, 그리고 상금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는데 상금이 올랐으니까 빨리 나와야죠. 맞습니다. 2천만 원이에요, 무려.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특별상입니다. 이유경 선수가 초구 배치 카드를 뽑았습니다. 먼저 흰 공의 위치는 2번이군요. 노란 공 5번. 2번과 5번. 자,
258은 아니겠죠 설마? 빨간 거 9번. 259번이요. 네. 네. 2번, 5번, 9번으로 결정됐습니다. 일단은 뒤돌려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도 수구와 일목적 구간에 기울기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치든 길게 치든 둘 다 길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음. 웰컴 저축은행 웰뱅 랭킹 서바이벌 또 세트제 경기, 이제 세트제 경기겠죠. PBA, LPBA 최고 에버리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시상하는 특별상입니다. PBA는 400만 원, LPBA는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도 대단한 에버리지가 나왔죠. 야, 백민준 선수가 1.933을 기록했어요. 이건 안 깨질 것 같아요. 야, 김가영 선수가 2위인데 2위와도 차이가 납니다. 네. 백민준 선수가 뭐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어요. 네, 여자 선수가 1.9대 에버리지 한 번 있었어요. 2점대 에버리지가. 네네. 그게 김세현 선수의 서바이벌 경기였었는데 1.9대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초구 배치는 2번, 5번, 9번. 먼저 이유경 선수의 공격으로 1세트 시작합니다. 오전 3선승제로 펼쳐지게 되는 16강전. 일단 세트제 경기의 초반은 정말 중요하죠. 이유경 선수가 좀 차분하게 타석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회전을 좀 뺀 걸 봐서는 직접 노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길게 노렸네요. 뒤돌리기. 자, 짧게 지금 나갑니다. 네, 회전을 빼고 칠 공은 아니거든요. 길게 치려고 했을 때에는. 이유경 선수가 이번 시즌은 상금 랭킹 13위. 시즌 최고 성적은 6차 투어에서 4강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이유경 선수는 아마도 테이블 상태가 아직까지는 조금 길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들어간 것 같고요. 본인이 연습한 것보다 좀 더 두껍게 맞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미래 선수의 첫 번째 공격. 네, 첫 번째 공격서부터 왼손인데요. 좀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래 선수가 F조에서 2위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이지현 선수와 같은 2승 1패 그리고 세트 득실도 같았었는데요. 네, 에버리지 차이에서 이미래 선수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일단 이유경 선수에게 배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뒤돌려치기 형태가 가능은 한데 밀림을 잘 이용하거나 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껏 이제 밀림이 억제가 좀 덜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16강에 진출한 16명의 선수들 가운데 이유경 선수가 전체 성적은 8위로 올라왔어요. 이유경 선수는 8위 그리고 이미래 선수는 9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돌리기 대회전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회전력 조절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각도 꺾여지나요? 갑니다. 첫 득점 이미래 선수입니다. 잘 쳤네요. 그리고 다음 포지션도 상당히 좋게 섰습니다. 앞돌리기 대패전. 회전력 조절을 너무 잘해줬죠. 깨끗하게 성공하는 이미래. 이미래 선수는 총 4번의 우승을 차지했죠. 네, 맞습니다. 임정 선수와 둘이서 가장 큰 기록을 한 거죠.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네, 초반에 타임아웃을 부를 만큼 이 배치 상당히 쉬워 보여도 내공과 일목적구 그리고 코너가 일자선상에 가까운 배치거든요. 뒤돌려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일목적구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내공을 일목적으로 붙여놓고 진행을 하면 내공이 코너 쪽으로 올 수 있는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얇게 갔는데 이거 조금 길지 않을까요? 길게 가네요. 네. 지금 배치가 되게 단순해 보여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저렇게 코너하고 일자일 때 일목적구가 일자일 때는 일목적구를 붙여놓고 단쿠션 쪽으로 내려놓고 내공을 진행시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내공이 코너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각도 형성이 될 수 있어서
이민혜 선수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첫 득점 이미래. 자, 원뱅크로 갑니다. 뱅크샷 아, 살짝 빗나가네요. 네, 조금 분리가 좀 덜 됐죠. 자신 있는 선택이었는데 좀 아쉽고요. 이유경 선수가 이제 뱅크샷 비율이 다른 선수들보다는 높아요. 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뱅크샷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옆돌리기를 선택을 하겠죠. 두껍게 옆돌리기. 자, 이것도 코너로 갑니다. 옆돌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래. 이미래 선수는 프로 원년에 바로 메디일 LPB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시즌에는 3차, 4차, 5차 연속으로 우승했어요. 정말 대단한 기록 달성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시즌은 우승 없이 최고 성적이 16강이 3번 있네요. 아, 다음에 스리뱅크로 가는데요. 연속으로 뱅크샷 시도 자, 잘 쳤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아, 좋습니다. 조마조마했네요. 네. 첫 뱅크샷 성공. 저렇게 내공과 원쿠션이 가까운 상태의 스리뱅크는 상당히 정확하게 치기가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 정확한 각도, 포쿠션 라인을 제대로 그려줬어요. 빨간 공과 다시 한번 부딪힐 뻔했습니다만 이유경 선수의 뱅크샷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배치가 좀 애매합니다. 아주 얇은 두께가 필요한데요. 옆돌리기 지금 공좀 코너를 돌지 못했습니다. 네, 좀 쉽지 않았죠. 뱅크샷 성공하는 이유경 선수 2대 1로 앞서 나갑니다. 아, 다음 배치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오히려 횡단으로 가나요? 횡단샷 횡단으로 키스. 보냈어요. 비껴치기 대회전 내지는 안쪽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키스를 빼기도 각도를 만들기도. 어떻게 보면 횡단이 좀 강단이 있는 선택이었는데 두께가 조금 두꺼웠던 것 같아요. 일목적과 너무 빠르게 움직였죠. 자, 이유경 선수도 배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블 쿠션으로 내릴 거예요. 더블 쿠션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이유경 선수가 D조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사실 D조가 죽음의 조 아니었겠습니까? 네. 차유람, 김미나, 김예은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D조. 여기서 2승 1패로 16강에 진출한 이유경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미래 선수의 뒤돌려치기인데 회전력 조절이 필요한 배치입니다. 3팁이 다 있는 상황에서 길게 빠질 위험이 커요. 뒤돌리기 길게 빠져나가네요. 지금 이민혜 선수도 회전을 좀 줄이긴 했거든요. 줄이긴 했지만 원쿠션이 너무 코너로 깊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첫 스타트 분리를 좀 너무 못 만든 거죠. 당점이 조금 높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이미래 선수의 득점력이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6이닝 만에 이유경 선수에게 찬스볼이 한번 왔습니다. 옆돌리기. 옆돌리기 성공. 자, 뒤에 공의 얇은 두께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길게 치는 것보단 직접 치는 걸 선택을 했고요. 본인이 자신 있는 선택을 하는 건 정말 타고난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로 아, 안 맞고 이게 지나갔네요. 돌아나가네요. 얇은 두께 잘 공략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자연회전이 잘 살아 있습니다. 각도를 좀 억제했어야 되는데 줄이지 못하고 옆돌리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 점 추가하면서 이우경 선수는 3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래 선수 옆돌리기를 끌어가야 되는데요. 자, 마지막까지 힘이 될까요? 옆돌리기 길게 네, 힘이 안 들겠죠. 너무 방향은 맞춰놨었는데 네,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보지 못하는 옆돌리기였습니다. 이미래 선수의 평균 시즌 에버리지가 0.972, 베스트 에버리지는 2.056을 시즌에 기록했었습니다. 자, 옆돌리기 노란 공으로 갑니다. 네, 차분하게 돌아서. 득점 잘해줬어요. 좋아요. 차근차근 한 점 득점하고 있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일단 이우경 선수 상당히 차분합니다. 배치가 어려운 배치는 어차피 득점 확률이 크지 않잖아요. 내공이 잘 왔을 때 차분하게 잘 득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얇은 두께 노리나요? 오히려 얇은 두께가 남네요. 너무 얇게 처리했네요. 네. 이우경 선수가 이번 시즌에 참 좋아요. 4강에 한 번, 또 8강도 올랐었고 16강 2번. 김가영 선수를 4강과 8강에서 만났고 강지은 선수와도 이번 시즌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우경 선수가 시선 유지도 정말 좋고 자세 유지도 상당히 좋네요. 이민혜 선수의 뒤돌리기 득점. 잘하게 득점합니다. 5이닝 만에 득점, 추가 득점이 나온 이민혜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포지션을 이어가죠. 자, 이 옆돌리기를 어떻게 구사하냐에 따라서 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키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금은 얇은 듯하게 끌어가야 되는데요. 그거를 노리다 이 실수를 합니다. 짧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점을 위한 그런 선택은 아니었어요. 살짝 얇게 끌어가려고 한 거거든요. 일목적구를 돌리기 위함이었고요. 코너 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민혜 선수의 옆돌리기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차분한 득점 상당히 좋아요. 아직 연속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우경 선수. 하지만 3이닝 연속으로 한 점씩 득점하고 있는 이우경. 그리고 다음 피치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비껴치기를 살짝 밀어서 갈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역회전을 주고 걸어치기 형태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걸어치기. 일단 이우경 선수 얇은 두께를 잘 맞추는데요. 네. 근데 지금 공은 시도가 나쁘지 않은 게 일단 무조건 얇아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두꺼우면 안 돼요. 그래서 얇은 두께 선상에서 내공을 진행시키는 공들은 얇아서 미스 나는 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다라고 보일 정도로 두께 미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점 한 점 득점하면서 5점 득점하고 있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네, 이민재 선수에게도 좋은 공 하나가 왔어요. 득점 좋습니다.
이민혜 선수의 장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비껴치기를 길게 치는 비껴치기를 너무 잘 치죠. 단장단으로 보내는 회전력 조절을 하면서 치는 공들을 정말 잘 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되게 철저한 루틴이 정말 다른 어떤 선수들에 비해서 다 정말 최고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엎드리기 전의 행동들이요. 이게 빠집니다. 위험합니다. 네. 아깝게 벗어나는 이민혜 선수의 공격이네요. 옆돌리기 짧게 잘 들어가나 싶었는데요. 네, 잘 쳤는데 아쉽게 빠진 거죠. 그리고 이우경 선수에게 배치가 조금 난해한 배치인데요. 뒤돌려치기를 끌어서 보냈을 때 내공의 각도가 길게 빠질 수 있는 요소가 크거든요. 오히려 두껍게 스핀볼 형태로 보내놨습니다. 뒤돌리기. 힘이 멈춥니다. 앞에서 멈췄네요. 네. 각도는 정말 잘 만들고 일목적으로 컨트롤도 정말 잘해줬는데 보신도 되게 아쉬워하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 공은 이우경 선수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키스도 잘 피하고 들어갔었거든요. 지금 너무 아쉽네요. 그러면서 이민혜 선수에게는 좀 득점에 유리한 공이 왔어요. 점 성공. 득점 이후에도 다음 배치가 괜찮습니다. 일단 루틴 자체가 입사각을 먼저 보고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공의 두께를 확인하고 두께를 바라보면서 엎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비 큐질이 별로 없죠. 두 번, 세 번째에서 거의 큐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 루틴들이 거의 대부분 일정하게 딱 유지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실수를 할 때 뭐 스트로크 미스나 두께 미스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런 뭐 처음서부터 좀 두께를 잘못 재고 들어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루틴이 좋습니다. 처음으로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5대5 동점. 이 공도 두껍게 일목적구를 먼저 보내놓고 가야 되는데요. 못 보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일목적구를 먼저 보내놓는 상황들의 공들을 칠 때는 지금처럼 내공을 칠 때 공을 때린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내공을 좀 부드럽게 달래준다는 느낌이 좋거든요. 약간의 스커트 현상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디플렉션 현상이죠. 내공이 회전 좀 반대 방향 쪽으로 꺾이는 그 현상 때문에 공이 좀 얇게 맞는 겁니다. 아직 초반이라서 그런지 선수들이 좀 긴장해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키스 빼놓고 내공 진행 상당히 잘 쿠션?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쳤어요. 자, 이우경 선수 지금 배치 상당히 어려운 배치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일목적구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의 밀림을 잘 줬거든요. 아주 잘 쳤습니다. 이우경 선수가 좀 이렇게 강단이 있어요. 좀 대담합니다.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공들도 좀 시원시원한 것 같고요. 자,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선택인데 옆돌리기 쿠션입니다. 그래도 멋진 더블 쿠션을 1점 득점한 것까지는 정말 좋았고요. 지금 이 배치는 좀 자세가 조금 빨리 풀어져 버렸죠. 그러네요. 네. 그 정도로 불안감이 좀 있었던 배치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배치였습니다. 자, 걸어치기인데요. 지금 이 배치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서부터 조금 두껍게 밀어놓고 가는 것도 선택해볼 만했는데 이미래 선수는 얇은 두께를 선택을 했거든요. 첫 뱅크샷 시도였습니다만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각도가 짧아질 위험이 큽니다. 얇은 두께 일단 잘 맞췄어요. 뱅크샷 그래도 좀 잘 짧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우경 선수가 원뱅크 넣어치기를 할 때 내공과 일목적구가 거의 일자선상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얇은 두께를 맞춘다고 해도 내공 분리 각도가 짧아질 수 있는 요소가 커요. 지금 얇게 잘 맞힌 것 같지만 각도가 짧죠. 이우경 선수의 뱅크샷. 아직 뭐 1997년생 어리지만 기량으로 봐서는 대단한데요. 네. 충분히 위협적인 실력입니다. 예. 더구나 또 이미래 선수가 4번 우승한 챔피언 출신인데 전혀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미래 선수가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8강전에 진출. 이번에는 현재 16강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우경 선수 회전력 조절을 잘해주면은 원백 걸어치기가 충분히 가능하죠. 거의 무회전성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걸어치기 네, 옵니다. 좋습니다. 들어옵니다. 뱅크샷 2개째. 이우경 선수 시원하게 풀어가네요. 8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우경 선수는 나한테 온 공을 절대 안 놓치고 있어요. 공이 어려운 선상에서 실수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나한테 왔을 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속 득점이 안 나오고 예. 있어요. 아쉽죠. 좋은 득점 이후에 연속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본인도 좀 허탈해하죠. 계속 단발 공격에 그치고 있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8점. 지금 배치도 회전력이 좀 줄여지고 두께를 좀 사용하는 게 좀 편한 상황이었는데 조금 아쉽고요. 자, 두께를 이용한 맥시멈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코너 바짝 돌고 튕겨져 나옵니다. 이런 섬세한 플레이는 정말 일품이네요. 정말 딱 코너에 딱 찝혀져야지 맞는 공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코너를 집어 네. 넣습니다. 좁혀가는 이미래 선수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무난하게 2점 연속 득점을 할 수 있는 배치가 왔어요. 뒤돌리기 연속 득점. 보편적으로 이렇게 무난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일목적구의 두께를 충분히 사용하면서도 회전력 조절이나 무언가의 임팩을 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공들을 말하는 건데 지금 그런 배치들을 잘 만들어서 이어나가고 있죠, 이미래 선수. 비껴치기 짧게로 갑니다. 여기서 키스가 위험한데 잘 빠졌고요. 마지막이 조금 짧아질 것 같아요. 아깝습니다. 2득점 보태면서 이미래 선수는 7점. 비껴치기로 공략을 했었던 이미래 선수였습니다만 살짝 벗어났습니다. 점수는 8대7. 한 점 차이로 좁혀놨습니다. 자, 유경 선수 배치가 좀 쉽지 않은데요. 횡단으로 내립니다. 횡단샷 이 공도 잘 내렸어요. 들어갔습니다. 아까 더블 쿠션도 그렇고 일단은 장장으로 진행하는 공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스트로크 느낌이 상당히 좋죠. 가볍게 볼만 터치해주는 느낌을 줬고 팔로우를 깊게 찌르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멋지게 성공하면서 9점. 이제 1세트 2점 남아 있습니다. 배치가 일단 2점짜리를 노릴 것 같은데요. 당점이 낮은 게 유리합니다. 뱅크샷. 코너 돌아서 이거 흰공 키스 나면 들어가요. 야, 도와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군요. 11대 7. 이거 첫 세트를 이유경 선수 아주 멋지게 갖고 왔습니다. 행운의 득점이 마지막에 좀 있긴 했지만 그 전 공이 너무 좋았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